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오후 2시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 관련 20명을 포함해서 모두 26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모든 이태원 방문자들을 찾아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모든 이태원 방문자들을 찾아내 진단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 기지국의 접속 기록은 물론 폐쇄회로 TV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간의 문제일 뿐 이태원 방문자 전원을 찾아낼 것이라며 기지국 접속 기록과 폐쇄회로 TV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자들은 자발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며 망설이고 있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번 사태가 우리 방역망에 미비점을 노출시켰다면서 출입자 명부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IT 기술을 활용해 방문자를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유관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 확산 차단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 차단 성공을 좌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태원 클럽 관련 검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용산구 한남동에 오늘부터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명 늘어 1,9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신규 확진자는 20명이며 지금까지 11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서울시 집계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가 116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태원 클럽 일대 기지국 접속자 명단의 11%는 외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확보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의 이태원 5개 클럽 인근 기지국 접속자 1,905명 중 11%는 외국인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때마다 12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대사관에도 정보를 제공해 자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로 서울시 일일 진단검사 건수가 크게 늘어 기존보다 약 8배가량 검사자가 몰리고 있다면서 이태원이 있는 용산구에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확진자들이 주로 20, 30대의 젊은 층이다 보니 활동 반경이 매우 넓은 데다 노래방과 주점 등 감염 확산이 쉬운 밀접 접촉 장소들을 많이 방문해 우려스럽다며 자진 검사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헌팅 포차 등의 유사 유흥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명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더 강력한 조치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기존에 문제가 된 이태원 5개 업소 외에 이태원의 다른 클럽 3곳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첫 번째 확진자인 용인 환자와 전혀 다른 동선을 보이고 있어 다른 연결고리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같은 시간보다 5명 늘어 전체 7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5명은 모두 이태원 클럽 관련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늘부터 지하철 혼잡도가 150% 이상으로 열차 내 이동이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안 가져왔을 때는 지하철 역사에서 덴탈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인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한 학원 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 강사와 접촉한 학생들과 학부모 등 8명도 감염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박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의 102번 확진자 25살 A씨와 연관된 추가 확진자는 모두 8명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일과 3일에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학원 강사인 25살 A씨와 접촉한 19명을 검사한 결과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씨의 학원 수강생 5명과 동료 학원 강사 1명, 그리고 A씨에게 개인 과외를 받는 학생 1명과 이 학생의 학부모 1명 등입니다. 인천시는 이들을 인천의료원과 인하대병원, 길병원의 음압병상에 각각 격리 입원시켰습니다. 또 추가 확진자들의 동선을 역학조사한 결과 확진자 2명이 미추홀구의 팔복교회와 동구 온사랑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미추홀구청 운동장에서 교회 신도와 학생 등 700여 명에 대해 긴급 진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1일 사이에 A씨가 근무한 세움학원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외출을 자제하고 검체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인천 모 대학 4학년인 A씨는 초기 조사에서는 무직이라고 진술했지만 진술이 실제 동선과 일치하지 않아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정보 추적을 의뢰한 결과 학원 강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를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2차 감염은 부산에서도 현실화됐습니다. 클럽을 다녀온 20대 남성 확진자의 60대 아버지와 1살 난 조카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클럽발 2차 감염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의 접촉자 2명이 추가로 확진자에 포함됐습니다. 부산 139번 확진자인 이 남성의 60대 아버지와 1살 난 조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살 난 아이는 부산에서 나온 확진자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이로써 부산에서는 20대 남성 2명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차 감염으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이태원 클럽 관련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20대 남성 확진자가 클럽을 다녀온 다음 날인 지난 3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11일까지 상당 기간 무증상 상태로 일상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남성이 일하던 부산 사하구의 CJ제일제당 부산 공장은 어제부터 일부 폐쇄됐습니다. 또 해운대 관광시설 등도 해당 남성의 동선에 포함됐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부산 거주자도 크게 늘어 오늘 오전까지 27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한 사람이 4명, 13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클럽 등 유흥시설 71곳에 대해 어제부터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중소유흥주점 2,400여 곳에 대해서도 영업자재 권고를 하고 방역위생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47만 6천 명이나 감소했는데 21년여 만에 최대치입니다. 주로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 2천 명, 1년 전보다 4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3월 19만 5천 명이 줄어든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더 커진 겁니다. 이런 감소폭은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2월 이후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취업자와 구직 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 인구도 55만 명이나 줄어 통계 기준을 바꾼 2000년 6월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내린 59.4%로 2010년 4월 이후 최저였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과 외출 자제가 이어지고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 음식점업에서 21만 2천 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교육 서비스업이 13만 명, 도소매업이 12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나이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40대가 19만 명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30대가 17만 2천 명, 20대가 15만 9천 명, 50대가 14만 3천 명 각각 줄었습니다. 고용지표가 빠른 속도로 악화하면서 정부는 내일 열리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시작되면 현장 연결해 볼 텐데요. 그전에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이 좀 확산한 추세인데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클럽의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 경로 이 추적 조사 대상도 여러 곳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서울 용산구는 이 서대문구 확진자가 지난 2일 다녀간 클럽 메이드의 방명록을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명단 1,410명 중 78%인 1,000여 명에게 이 전화와 문자로 검사 안내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중에서 또 전화번호를 허위 기재한 경우도 있어 연락이 닿지 않은 316명, 한 22%에 해당되는 수치인데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갖다 토대로 추가 조사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클럽 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고 인기가 많은 클럽 중 하나라서 지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용산구 확진자가 지난달 24일 방문한 클럽 핑크 엘리펀트와 이달 4일 찾은 라운지 피스틸, 이 방명록과 신용카드 내역 등을 확인해 해당 일자 방문 인원이 약 300명인 점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용산구는 이 전북 확진자가 지난 5일 다녀간 라운지 더 파운틴의 방문자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앞서서 킹이나 퀸, 트렁크, 소, 힘 등 확진자들이 방문한 클럽 주점 5곳의 방문자, 그러니까 5,5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일단 마쳤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 가운데 지금 연락이 닿지 않았던 1,900여 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해서 검사를 안내하고 동행자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연락이 끝내 안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과 함께 지금 연락처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당부를 했는데 이 검사는 무료라는 점을 갖다 강조를 했고 그렇군요. 이태원 방문 사실만 말하면 되고 특정 클럽 방문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이름을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만 남겨도 되는 만큼 이 시민들의 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이제 인천의 사례도 우리가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그 학원 강사 사례도 보면 진술이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상당히 좀 방역에 혼선을 줬던 걸로 지금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된 학원 강사로부터 이 밀접 접촉한 중고등학생, 학부모 그리고 동료 다수가 지금 감염된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 이분이 이제 무직이라고 한 점. 이제 진술이 불명확해서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했고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 학원 강사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르게 이야기했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역학조사에 이제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더 큰 확산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고소 고발 조치를 한 네.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브리핑이 시작됐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6명이 신규로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62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5명으로 총 9,695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1,008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새로 한 분이 추가로 사망하셔서 총 사망자는 259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6명 중에 해외 유입 사례는 4명이었고 지역사회 발생은 22명이었습니다. 먼저 해외 유입 신규자인 경우에는 미주 지역에서 1명, 방글라데시, 일본, 쿠웨이트 각 1명씩 유입되었습니다. 국내 지역사회 발생 22명은 이 중에서 클럽 집단 발생과 관련된 확진자는 18명이었고 대구 지역의 지역사례 2명, 인천의 지역사례 2명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확인된 확진자 2명 중 1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전에 실시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되었고 다른 1명은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인천 지역 확진자 2명은 현재 감염 경로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클럽 관련된 확진자 18명 중에 클럽을 방문하여 감염된 사람은 8명, 클럽 방문 확진자의 접촉자 중에서 양성인 경우가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 5월 13일 12시까지의 기준으로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가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이태원 클럽 관련돼서 누적된 확진자는 119명입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클럽 관련 확진자인 학원 강사의 접촉자 8명이 확진되어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방역 조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9명, 경기가 23명, 인천이 15명, 충북이 5명, 부산이 4명, 전북이 1명, 경남 1명, 제주 1명입니다. 이 중 충북 5명 중에 4명은 국방부의 접촉자 격리시설이 충북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방부 접촉자에서 발생한 확진자입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방문자가 76명, 이들로 인한 2차 전파자, 2차 감염자인 가족, 지인, 동료 등의 접촉자가 43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가 11명, 여기에는 그 인천에서 노출된 학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대가 73명, 30대가 23명, 40대가 6명, 50대가 3명, 60대가 3명입니다. 남자가 102명이고 여자가 17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여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자체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도 방문 시설의 종류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장소에서 집단 발병 시에는 집단 발생 장소에 대한 정보의 공지와 개별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공개하는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특히 유흥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실내 밀폐 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집에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해 주시고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 진료 및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족이나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2명 이상의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자발적인 검사 참여와 또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집단 발병 관련하여 22,000여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119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전파로 인한 지역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세 어린이부터 84세 어르신까지 2차 접촉자가 발생하였고 특히 부모님, 조부님, 조카, 형제 등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가장 먼저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이 늦어지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2, 3차 전파로 확산되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자발적인 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2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이번 유행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비난이 걱정이 돼서 검사를 꺼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누구라도 환자가 될 수 있는 코로나 유행기에 확진자 또는 유흥시설 방문자에 대한 지나친 비난과 차별은 환자를 숨어들게 해 조용한 전파를 더 부추겨 방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극복을 최상의 목표로 개인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방역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태원 지점 일대를 방문하신 방문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아직 젊고 증상이 없으니 괜찮다.
또는 편견 때문에 검사가 불안하고 격리될까 두렵다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진단검사를 망설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정말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내가 감염될 경우에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주며 시간이 지나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될 경우는 공동체의 전체의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바로 검사에 응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정례 브리핑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자, 박광식 기자, 다시 한번 좀 브리핑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네, 원래 이제 국내 코로나 현황은 오늘 0시 기준으로 나오는 자료가 있지만 지금 12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새롭게 신규 확진된 사람들 숫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태원 클럽 관련한 집단 감염의 숫자는 11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이제 확진된 분 또 그렇게 해서 추가로 뭐 학생이나 또 학부모 그리고 동료 다른 강사까지 감염시킨 경우까지 포함해서 지금 119명이라고 밝혔고요. 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119명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 내용도 나왔는데요. 클럽을 다녀갔던 사람 중에 이제 확진된 사람이 76명이고요. 그리고 그 클럽에 다녀간 사람들로 인해서 가족이나 지인으로 접촉자로 이제 확진된 분들이 43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꽤 많은 분들이 클럽에 다녀간 사람들로부터 추가 전파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연령별로 보면은 19세 이하가 1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얘기한 인천 지역에서 또 학생들이 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20대가 가장 많은데 20대가 73명, 73명입니다. 그리고 30대가 23명, 그리고 40대가 6명, 그리고 50대, 60대가 각각 3명씩 있습니다. 결국 20, 30대가 결국은 한 96명 정도를 차지해서 지금 젊은 층을 위주로 해서 조용한 전파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성별에 대한 비율도 나왔는데요. 남성이 102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지금 네. 여성이 17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제 강조를 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익명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전화번호만 남겨도 이태원에 다녔다라고만 얘기를 해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 어떤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개인 동선이나 지금 어떤 혐오, 편견, 낙인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특정 장소를 공지할 때 어떤 개별 환자의 동선과 분리해서 공개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2주간 이제 유행 양상을 봐도 지금 지역 집단 발생의 한 56%로 상당히 해외 유입보다도 상당히 더 많이 이게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협조를 해주셔서 2만 2천여 명의 진단 검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숫자, 사실 이태원을 인근 지역을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방문한 사람들 숫자는 이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번 주 안에 모든 방문자를 찾아내서 또 시민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해주셔서 네. 이번 주 안에 모든 검사가 끝나야 이번 유행세를 이제 판가름할 수 있는 더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기로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모처럼 뭐 이 상황이 빨리 좀 호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혹여 이게 좀 악화된다면 지금 거리두기 3단계 중 가장 약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혹시 일반적 뭐 사회 거리두기로 좀 강화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거리두기 3단계가 있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네. 일반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생활 속 사회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기준이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5% 미만일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직 오늘 신규 확진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방역 당국은 다시 강화를 시킬지 아닐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조금 네. 더 이태원 클럽발 확산세를 관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것에 대한 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의 지인들, 가족, 그다음에 뭐 동료 이런 분들 위주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방역망 안에서
감당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지만 만약에 또 3차 전파, 그러니까 1차, 2차, 3차로 해서 또 가족, 지인들을 통해서 또 퍼져나갈 경우에는 네. 또 더 많은 확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는 좀 안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광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유엔 보건안보 우호그룹이 미국 뉴욕에서 출범했습니다. 우호그룹 참가국들은 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모델을 공유하고 제2의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그룹 첫 회의. 120개 유엔 회원국 관계자와 보건 전문가 등 1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한국 주도로 결성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을 유엔 회원국들이 다 함께 공유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를 박멸시키고 그 대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을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I hope that this example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followed by m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참가국들은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과 경제 불균 등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The pandemic has exacerbated existing inequalities and left many financially insecure. The entire population must be able to access necessary testing, treatment and care. 코로나 사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에서 유엔 차원에서 보건 안보 문제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2차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국제공조 방역 체계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있을 그 후에 또 찾아올 이러한 그 팬데믹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달 안에 WHO와 유네스코에서도 우호그룹을 구성해 세계 보건안보담론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쾌청한 날씨에 현재 서울은 21.4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 밤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동해안과 경북 지역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부산이 23도, 강릉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